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정리하려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야 다르게 보이게 된 어떤 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 우리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조금 꺼내보았고 그 대화 이후로 서로의 속도를 조금 다르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 채널에는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순간을 지나오신 적이 있다면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으로 천천히 남아주시고 오늘의 기록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표시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때의 저는 그녀와의 시간이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길게 통화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자연스럽게 만났고 대화는 무리 없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함께 있는 시간은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어디를 갈지, 다음에 어떤 영화를 볼지, 그런 가까운 계획들만 이야기했습니다.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제가 물으면 그녀는 네, 카페 새로 생긴 데 가볼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정도의 약속이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정도까지만 계획했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고 굳이 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같은 질문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건가요? 그 같은 확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이 좋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이 괜찮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가 안정적이면 미래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 근처 카페에 앉아 영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배우 연기가 좋았어요. 스토리가 좀 아쉬웠네요. 그런 가벼운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무겁지 않았고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메시지로 간단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회의 많았어요. 저녁 뭐 먹었어요? 그런 문장들만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에 대해 묻지 않았고 저 역시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편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는 피하고 가벼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오래가는 비결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다툼도 없었고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온함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기는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런 근본적인 대화는 한 번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가 편안하면 그게 곧 미래의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은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따뜻하지도 춥지도 않은 걷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천천히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걷는 게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걷고 있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길가의 가게들을 구경하며 걸었고 저는 그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별 생각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내년쯤에는 같이 여행 길게 가볼까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좋았고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문장이었습니다. 내년쯤 여행을 간다는 건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있을 거라는 전제였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데 당연히 계속 함께 있을 거라고요. 그녀는 잠시 걸음을 늦추더니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년이요? 그 말이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뭔가 의외라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조금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해외도 좋고요. 제주도든 일본이든 어디든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함께 간다는 사실 자체였으니까요. 저는 그녀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좀 너무 앞선 얘기 아닌가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 선을 긋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은 차갑지 않았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것처럼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편안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부담 갖지 마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던 것 같습니다. 왜 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황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불안해서였을까요? 하지만 이미 무언가 어긋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응, 알겠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 걸었지만 발걸음이 아까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회사 이야기, 뉴스 이야기. 하지만 대화가 이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뭔가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그녀는 평소처럼 조심히 들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네, 당신도요. 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너무 빨랐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 착각이었을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잘 자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잘 자요. 짧았지만 평범한 답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어색함이, 혹은 불안이. 그날 이후 저는 그 대화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무 빨랐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제가 실수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분위기만 망친 것 같았습니다. 통화는 이어졌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먼저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고, 그녀 역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현재형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그 이상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다음 달에 이거 해볼까요? 같은 말을 가볍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문장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 달 앞의 일도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계획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통화 중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한 말 부담이었어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괜히 다시 꺼낸 것 같았습니다. 지나간 일을 또 들춰내는 게 좋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부담이라기보다는 좀 갑자기 느껴졌어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를 탓하는 톤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간 어딘가에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좋아서 한 말이었는데 그게 부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해소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미묘한 거리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더 오래 고민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게 부담이 될까?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대화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도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돼요? 라고 쓰다가 너무 계획적으로 들릴까봐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로 바꿨습니다. 한 주라는 시간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반응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좋아요. 어디 갈까요? 라고 바로 답했는데 이제는 글쎄요. 확인해 볼게요. 라는 답이 많아졌습니다. 즉답을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유를 두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래 이야기를 꺼내서 그녀가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약속에 신중해진 거라고요. 제 실수가 관계 전체를 조심스럽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가끔 통화를 하다가도 제가 하려던 말을 중간에 삼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나중에 우리라고 시작하다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 끝내는 시기였습니다. 미래를 암시하는 모든 표현이
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며 저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심하다 보니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현재의 이야기만 하려니 대화가 단조로워졌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날씨 좋네요. 그런 평범한 문장들만 오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움이 거리를 만들었고 그 거리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가까워지려고 조심한 건데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현재의 이야기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달, 내년,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미래라는 단어 자체가 대화에서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벼운 대화만 꺼냈습니다. 주말 계획, 날씨 이야기, 회사 이야기, 무게가 없는 주제들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해요? 날씨가 좋아졌네요. 오늘 회의가 많았어요. 그런 문장들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관계는 더 가벼워지지 않고 오히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피한다고 해서 관계가 편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중요한 걸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락의 간격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 통화했다면 이제는 이틀에 한 번, 때로는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바쁘다는 말을 자주 했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저는 그렇구나, 힘들겠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나는지, 얼마나 바쁜지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담을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예전에는 다음에 우리로 시작하던 문장이 이제는 이번에로만 끝났습니다. 다음에 우리 저 카페 가볼까요? 대신 이번에 저기 가볼까요? 가 되었습니다. 한 단계씩 미래를 줄여나갔습니다. 다음 달이 다음 주가 되고 다음 주가 이번 주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문법의 차이일 뿐인데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음에는 연속성을 전제했지만 이번에는 일회성을 암시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일회성으로 채워졌습니다.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던 게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리고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약속을 제안해도 이번 주는 좀 어려워요. 라는 답이 자주 돌아왔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미래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라고 말하지 않는 건 다음 달에도 함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그 생각이 맞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한번 들자 모든 대화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날까요? 라는 문장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처럼 들렸습니다.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씩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20분이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재의 사소한 일들만 이야기하다 보니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일했어요. 힘들었어요? 괜찮았어요. 저녁은요? 먹었어요. 그런 짧은 문장들만 오가다가 그럼 오늘은 일찍 자요. 로 끝났습니다. 감정이 빠진 대화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질문들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우리는 현재만 이야기하며 살았고 미래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오히려 관계를 끝내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제가 꺼낸 미래 이야기는 정말로 부담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여러 가능성들을 떠올려 볼 뿐입니다. 그때의 저는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고 그 연장선을 자연스럽게 상상했을 뿐이었습니다. 내년에 여행을 간다는 건 제게는 그저 좋은 미래를 꿈꾸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딘가를 가는 상상. 그게 무엇이 잘못된 건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말한다는 건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함께 여행 가자는 말은 단순히 여행 계획이 아니라 내년에도 우리는 함께 있을 거다라는 전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될 거죠? 라는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던진 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에 답한다는 건 일종의 약속이 됩니다. 내년까지 함께 있겠다는, 그때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요. 그녀는 그 약속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걸까요? 그녀는 그 질문에 아직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같은 미래를 그리고 있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내년을 상상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어쩌면 다음 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정확히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확실히 아는 건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뜨거웠고 그녀는 조금 더 차가웠습니다. 혹은 저는 앞서 있었고 그녀는 뒤에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시절 현재의 안정이 곧 미래의 약속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좋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요. 지금 함께 있으니까 계속 함께 있을 거라고요. 그 믿음이 너무 당연해서 그녀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일방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안에서만 확고했던 전제를 그녀에게도 강요한 셈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될 거야라는 제 확신을 그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실처럼 말해버린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면 다르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년에 여행 가요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제 계획을 말하기 전에 그녀의 생각을 먼저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게 순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저는 그 시절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과 미래를 약속하는 것의 차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가볍게 상상을 나누는 것과 확정된 계획처럼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전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는 후자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 뉘앙스의 차이가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볼까요? 라고 물었지만 그게 진짜 질문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함께 있을 거고 그때 여행을 갈 거야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처럼요. 돌이켜보면 저는 확인보다 확신을 먼저 했습니다. 그녀에게 우리의 미래가 어떤지 물어보기 전에 이미 제 안에서 미래를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함께 그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저는 그녀의 속도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미래 이야기를 꺼냈다가 부담을 준 날이 관계의 전환점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던 간극을 드러낸 순간이었는지는 지금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문제를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있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말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서로 다른 속도로 걷고 있었는데 그걸 확인하게 된 계기였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빠르게 걷고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그날 드러난 것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러웠을 수 있고 저는 조금 더 확신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에 집중하고 싶었고 저는 미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온도 차이가, 속도 차이가, 시간 감각의 차이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 옳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래를 회피하는 것도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되면 관계는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 저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 상대의 속도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미래를 말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대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묻습니다. 그게 교훈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고 그저 한 번의 경험으로 남겨두는 편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교훈이라는 건 명확한 답을 얻었을 때 쓰는 말인데 저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다만 그 경험 이후로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는 것,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같은 길 위에 있었지만 같은 거리를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평선을 보고 있었고 그녀는 발밑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 곳을 상상하고 있었고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방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멀리 보는 것도 필요하고 가까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제가 해야 했던 건 여행 제안이 아니라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어요? 당신은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열린 질문들이요. 제 계획을 말하기 전에 그녀의 생각을 먼저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서갔고, 그래서 부담을 주었고,
그래서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거리가 결국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질문이 많고 답은 적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조금은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때의 미래 이야기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함께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대화 이후로 우리에게 내년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꺼냈던 그 문장이 그날의 대화가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 시작된 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앞으로를 조금 먼저 떠올려 본 순간이었을 뿐인데 그 이후로 우리는 같은 시간을 바라보면서도 조금 다른 속도를 느끼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의 표정과 그때의 침묵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채널에는 이렇게 지나온 순간들에 대한 조용한 기록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딘가 겹쳐 있었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표시를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기록들도 낯설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남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록에서 다시 이어보겠습니다.